네, 상반기 아주 기록적인 침체를 보였던 IPO 시장 덕분에 뭐 상장사들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뭐 완전히 뭐 거의 역사적인 최저 규모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7월 달 들어서는 조금 뭐 시장이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달라진 거는 아니고요. 이미 상장 공모가 완료된 거를 기준으로 볼 때요. 네. 상반기 전체적으로 볼 때 10개밖에 안 됐었는데 아. 7월에만 7개면 정말 쏟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7월에. 예. 그래서 그 상장 공모 성적이 좀 극과 극을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7월 달 네네. 공모주 상장 이야기. 이유가 있을 것 아닌데 이유가 있을까요? 왜 경기 상황도 뭐 여전히 뭐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7월에 몰린 건가요? 그러니까 상장 공모 스케줄을 보면은요. 네네. 일단 우리가 공모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소에서 예심 통과도 해야 되고 뭐 금감원에 증권 신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이런 앞서서 네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런 거상 이제 7월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제 그 이후에 하려고 하면 8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쉬시잖아요. 이게 휴가 시즌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8월에 할 수도 있고 뭐 9월에 하려고 하면은 이제 반기 결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냥 7월에 그리고 초까지만 해도 사실 주식시장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중반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 네. 업체들 좀 알려주세요. 어떤 곳이 있나요? 네네. 공모 진행한 날짜 순서별로 보시면은요, 디지털 옵틱,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즈, MC넥스, 우양 HC, AJ 렌터카, 나노스, 모다 정보통신 등 7개 기업이었고요. 이 중에서 AJ 렌터카만 6가고 나머지 6곳은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 기업들이었습니다. 흥행 성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엇갈렸는데요. 7월 초에 주식시장 흐름이 그나마 좀 괜찮았을 때 상장한 디지털 옵틱이나 그다음에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데는 흥행에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 5개 업체는 그다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요. 처음에 진행한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596대 1이었고요. 그리고 158억 원을 모집을 할 예정이었는데 증거금만 무려 1조 원에 가깝게 몰려서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했었다. 네. 근데 7월 그렇지 초, 않았죠. 예. 네, 2개만 나름대로 공모 청약률은 상당히 좀 네. 특히 디지털 옵틱 596대 1 대단하군요. 자, 7월 초에는 상당히 반응이 뜨겁다가 뭐 별로 이렇게 좀 열기가 갑자기 팍 식었는데 어떤 시장 외적인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외적인 이유는 없고요. 시장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6월 초나 7월 초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되게 괜찮았는데 아까 한맥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 뭐 1,700대까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여름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 시작이 거의 7월 초 지나면서 하락 장세로 1,800선 뚫고 이러면서 그 영향으로 수요 예측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약간 좀 소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모가도 떨어지고 일반 투자들의 청약 열기도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나마 좀 괜찮았을 때는 공모 가격이 밴드의 최상단이나 그 이상 뚫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뭐 하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7월 후반기, 중반기 이때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많이 밴드를 밑돌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공모가 밴드를 많이 밑들고 이런 와중에 참 공모주 대박이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좋은 회사 중에 수급 때문에 확 밀려버린 이런 새내기주들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업체 얘기들 하나씩 들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AJ 렌터카? 이거부터 네. 볼까요? 제주도 가면 많이들 이용하곤 했는데 어땠습니까? 렌터카.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들은 굉장히 좋게 봤었거든요. 성장성에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는 했지만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직 경쟁률도 33대 1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공목 청약에서 0.23대 1을 기록하면서 실권주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공모가 밴드가 최종 밴드 하단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10개밖에 없었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한 곳도 없었어요. 밴드 밑으로 떨어진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 이런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AJ 렌터카 공모가가 7,000원이었는데 밴드 하단이 8,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정도 떨어진 거고 MC넥스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밴드 하단이 16,200원이었는데 이거보다 떨어진 15,000원에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 모다 정보통신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요 예측에서 흥행이 실패하면서 공모 일정을 철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청약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J 렌터카가 0.23대 1을 그쳤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야, 공모가가 밴드의 하단을 밑돈다. 네. 그렇죠. 떨어졌다는 얘기죠. 야, 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가뜩이나 좀 시장에서 유통시장에 들어와도 조금 반응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공모가를 밑돌게 되겠죠. 네. 상장 후에 주가 흐름 추이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요새 가뜩이나 제주도 여행 가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던데 왜요? 왜? 뭐 흉흉한 사고들이 아, 많아서. 올레길. 네. 아, 그래서 그렇죠. 이런 그 렌트카 업체들 상당히 좀 울상을 짓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새 키 큰데 성수기인데. 네. 그러게요. 아. 이 AJ 렌터카 얘기 좀 더 드릴게요. 네. 주간사도 좀 타격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였는데요. 그 일반 투자 공모 물량이 102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청약을 통해서는 23억 원만 소화가 됐고 나머지는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인수단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동주관사가 신영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이었는데요. 같이 인수 리스크를 부담하는 데다가 공모 규모가 AJ 렌터카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 치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인수해야 되는 금액 자체만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은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을 했는데 이렇게 실권주의 리스크가 이렇게 낮다는 것 자체가 좀 불명예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예측이 33대 1로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청약에서 이렇게 실패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기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나요? 이렇게 좀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좀 이 정도로 좀 요새 이것 때문에 한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어떻게 보면 IPO 명가로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비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 네. FFB 제 얘기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했었었는데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이었는데 수혜측 실패로 상장을 접은 바 있고요. 이번에 AJ 렌터카나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다 흥행에 실패를 했잖아요. 7월 달에 7개 기업이 상장 공모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3개가 무려 한국투자증권이 하는 거였거든요. 7개? 7개 중에 3개? 네, 그렇죠. 7개 중에 3개니까 많이 했는데 많이 실패를 했죠. 네. 뭔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한투증권 IPO 좀 팀을 좀 네.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좀 삼계탕을 좀 먹고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원래 한투증권 한투가 좀 IPO 팀. 유명한가 봐요. IPO 이렇게 뭐 주관하는 상황에서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2010년도에 삼성생명이 IPO 사상 최대 공모 규모였거든요. 대박 그거를 났죠. 한투가 했구나. 예. 대표 주관을 했었고 그리고 원래 전신인 동원증권인데 그때부터 IPO는 굉장히 잘하는 주관사로 이름을 날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투자증권이 IPO에 되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종목을 주관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자기 혼자 이제 인수를 하지 다른 인수단을 안 끼이는 걸로 또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이번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신영증권이랑 하나대투증권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인수단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발행사의 영향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인수 리스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대규모 실권이 났다는 거는 한국투자증권으로서는 조금 창피한 일이기도 하죠. 예. 네. 이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장하고 나서도 뭔가 네. 좀 이렇게 기사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이 또 이름을 걸고 했는데 저렇게 실권이 나고 했다는 거는 이제 중고사도 좀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뭐 당장 사고 팔고 할 건 아니겠지만. 예, 뭐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AJ 렌터카 그 지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수 물량만 보면 그렇게 1%도 채 안 돼요. 안 돼, 네. 예, 근데 이제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이 계속 나쁘다 보면은 아무래도 손실이 적지 그러니까요.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IPO 시장 얘기까지 또 박상희 기자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75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6%. 어제 정말 많이 빌렸었는데 코스닥 지수도 약간의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실적 쇼크도 좀 이제 지나왔고 네. GDP 쇼크도 이제 오늘 사실 반영하는 것 같고 네, 스페인이 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긴장감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좀 좋은 얘기들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고만장 기자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